처음에 엑셀을 시작하실 때 엑셀 2016 요걸로 일단 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엑셀이 열리고 여기서 새 통합 문서를 누르면 새로운 통합 문서를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은 워크북과 워크시트로 진행을 해요. 엑셀의 워크북이라는 거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트는 그 파일, 장부 안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거래 명세, 예를 들어 거래 내역서라고 한다면 각각의 거래처별 관리 현황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시트는 영진, 이 시트는 길벗, 이 시트는 예를 들어 강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은 보면은 워크북하고 그 안에 있는 항목 워크시트로 이루어져 있고 시트를 추가하실 때는 이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시트가 추가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각각 알파벳이 적혀 있을 건데 이거를 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위에는 열 머리 그린 거고요. 얘를 누르면 이게 A열, B열, C열, D열 이렇게 세로 줄들이 열이에요. 그럼 행은 1행, 2행, 3행, 4행 해서 각각의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글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 텐데요. 엑셀은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많은 칸들을 셀이라고 불러요. 이 한 칸 한 칸이 다 셀이고요. 여기 보시면 마우스로 찍었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어떤 좀 굵은 테두리가 쳐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셀 포인터라고 얘기합니다. 셀 포인터란 이 많은 셀 중에 어떤 셀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많은 셀들은 다 자기 어떤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는 주소를 가지고 계산하는 형식인데요. 그 주소는 어떻게 이름이 주어지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 지금 셀 포인터가 있는 셀을 말씀드리면 H열에 있는 4행의 셀이죠. 그래서 H4셀. 예를 들어 여기는요. B열에 있는 6행이죠. 그럼 B6셀. 여기는 2열에 있는 3셀이죠. 그럼 2, 3셀 이런 식으로 셀 이름이 각각의 셀마다 다 주어져 있어요. 그거를 바로 주소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제 표시가 되는 줄이 바로 이름 상자라는 부분에서 이 내가 셀 포인터를 찍은 부분에 대한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또 이름 상자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어느 만큼의 범위를 잡고 이름을 지정을 한 곳이 이 이름 상자에 뜨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엑셀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값을 적으면 그 값이 이 위쪽에 수식 입력 줄에도 그대로 적혀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한일이라고 적어도 수식 입력 줄에 똑같이 한일이라고 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등호를 적고 4 플러스 5 예를 들어 이런 수식을 만들고 엔터를 친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식 입력 줄에는요. 실제 셀에는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지만 셀을 찍어 보시면 수식 입력 줄에는 등호 적고 4 플러스 5를 한 수식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식은 좀 비슷한데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메뉴를 빠르게 해서 여러 줄 그런 메뉴들을 집어넣는 곳이다 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저장이나 되돌리기, 다시 실행 이런 정도가 있고요. 내가 추가로 할 것들은 여기 요 세모하고 요거 찍 그어진 거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추가하거나 제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메뉴예요. 그쵸?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이런 메뉴고 이 메뉴를 눌렀을 때 이 밑에 부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건데 이거는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리본 메뉴를요. 만약에 제가 이 수식이라는 어떤 메뉴를 더블 클릭한다. 그랬을 땐 이렇게 리본 메뉴가 숨겨지거나 다시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잠깐만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요. 따닥 두 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 화면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인데요. 이 리본 메뉴라는 게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만약에 지금처럼 넓은 화면으로 본다면 별 문제 없이 오히려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엑셀을 태블릿에다 띄워놓고 할 때도 있거든요. 한 8인치 또는 뭐 7인치 되는 태블릿에다가 엑셀을 띄워놓는다. 그럼 이 메뉴가 리본 메뉴가 화면의 절반을 차지해버려서 실제 보이는 게 별로 안 보이겠죠. 그래서 리본 메뉴를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해놓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거 파워 피벗은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요. 왜냐면 이건 제가 일부러 그냥 여기서 설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작업하지 않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엑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트 1로 다시 돌아가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B2셀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 보실래요? 자, 클릭하시고 여기다 이제 내용을 적기 시작하겠습니다. 적으실 때는 셀 간의 이동은 방향키로 이동하시거나 탭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 방향키를 눌러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직위, 기본글, 사원 번호. 방향키로 이동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두 번째 데이터를 적을 때는 탭을 눌러서 이동을 해볼게요. 권태기, 부장, 21, 하나, 둘, 셋, 넷, 다섯, 98, 12, 54, 12, 54, 7, 55 하고 엔터를 치면요. 얘가 탭을 눌렀던 제일 처음 위치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져요. 그래서 가로로 된 표를 적을 때 좀 더 편하게 적는 방법은 탭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내용 일단 작성 먼저 해주세요. 데이터 적으실 때 혹시 작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는 화면을 확대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화면을 축소하는 겁니다.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10%에서부터 400%까지 확대 축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출력물이 확대가 되는 건 아니고요. 화면만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눈이 조금 안 좋다면은 확대해서 보시는 게 좋을 거겠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표를 다 보고 싶으면은 축소를 해서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단축키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제가 활용할 때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휠을 굴리면 확대, 반대로 굴리면 축소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쓰시면 아마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또 드렸고요. 지금 아마 작성 중이실 텐데 일단 설명 하나만 더 드리자면 엑셀은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적을 때는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왼쪽으로 다 정렬이 돼 있고 숫자를 적으면 따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간혹 들어서 요 앞에다 띄어쓰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문자 숫자가 섞여 있는 이런 사원번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예요. 왜냐면 중간에 빼기 기호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랑 기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문자로 취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인 경우 칸이 모자르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와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는 원래 셀인 이 5셀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F열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어떤 값을 넣게 되면은 이 값에 가려져서 이 값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쵸? 지우면 다시 나타나네요. 그쵸? 자, 일단 사원번호 요거 다 작성하신 후에 제가 나머지 설명들 좀 더 드릴 거니까 일단 작성 먼저 해주세요. 자, 엑셀에서는 이렇게 셀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을 때 요 2열이 열에 비해서 사원 번호를 적을 내용이 더 긴 거죠.
그렇다면은 F열의 데이터를 이렇게 적었을 때 가려져 버리면 우리가 좀 불편할 테니까 2열을 좀 넓히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2열을 넓힐 수 있느냐? 2열과 F열 사이로 이렇게 열머리끌 사이로 마우스를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그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열의 너비를 넓히거나 반대로 좁힐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기는 좁히겠다. 그럼 이렇게 좁히시면 되고 넓히겠다. 그럼 넓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제가 B열에서 열 너비를 조절해 볼 건데요. B열에는 B2셀이 우리 회사 사원 현황이라는 제목을 적었기 때문에 제일 길어요. 그때 B열과 C열의 열머리끌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B열에서 가장 긴 셀 기준으로 열 너비가 조절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끌어서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 더블 클릭해서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보고 있어요. C열은 어때요? 지기가 지금 두 글자씩 밖에 없으니까 C열에서 더블 클릭하면 좁아지겠죠? 그쵸? 자, 세 번째 방법. 우리가 이렇게 열 너비를 눈대중으로 맞췄다가는 열 너비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추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딱 정해진 사이즈만큼으로 조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A열에서 해볼게요. A열 열 머리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열 너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 여기로 들어가셔서 열 너비가 기본값은 8.38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1로 맞추고 엔터를 쳐보면 열 너비가 1만큼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1이라는 건 1mm나 1cm 어떤 단위 기준은 아니고요. 엑셀에서 1mm란 영문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문이나 숫자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한글이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안 됩니다. 보시면 가라고 제가 적어보면요. 이렇게 글자가 삐져나가거든요. 자, 우리 한글이나 아니면 특수문자, 한자 이런 것들은 2바이트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글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열 너비를 2를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열 너비만큼으로 딱 맞춰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행높이 열 너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의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적었어요. 데이터를 일단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셀 포인트가 선택이 되는 거죠. 셀 포인트를 선택할 때는 클릭하거나 방향키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셀 포인트 이동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회사 사원 현황을 다 같이 선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제가 B4에서부터 24셀까지의 범위를 선택하고 싶을 때 B4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끝까지 이렇게 24셀까지 끌어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속된 범위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거나 첫 번째 셀에 선택을 해놓고 끝 번째 셀은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시면 연속된 범위가 잡혀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Shift는 연속을 뜻해요. 연속된 거 선택할 때 Shift예요. 자, 이번에는 비연속된 영역을 선택을 해볼 건데요. 이 위쪽에 있는 이름, 직위, 기본급, 사원번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영역이 아마 이렇게 풀려버릴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영역과 컨트롤 누르면서 이 밑에 영역을 같이 잡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같이 선택도 가능하세요. 첫 번째 영역은 선택을 하고 끝 번째 영역은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역, 비연속된 영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선택했다면 컨트롤 C는 복사죠.
아이고야. 다시 범위 잡고 이렇게 범위를 잡았잖아요.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 붙일 부분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를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한 부분을 붙여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데이터가 만약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데이터를 삭제하게 될 텐데 딜리트를 누르시면 범위로 선택된 부분에 그 셀의 내용들을 삭제할 수도 있으세요. 자, 비연속은 그래서 컨트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이걸 전체 이 시트를 선택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여기 A랑 1 사이 여기 네모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또는 이런 공간에서 빈 공간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컨트롤 A를 하는 경우는 표 전체적인 범위만 선택이 되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하시면서 질문 좀 받을게요. 현재까지 딱히 질문이 없다면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직위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적으실 때 혹시 어떤 분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부를 적으면 부장이 적히고요. 차를 적으면 차장이 적혀요. 이런 기능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자, 엑셀에서는요, 이 셀의 위쪽에 부장이나 차장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아래 적을 때도 혹시 부를 적으면 부장 적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사원 다음에 부를 적으면 부장이 맞나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맞으면 엔터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사를 적으면요. 사원하고 사장이 있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만 가지고는 사원을 적으려는 건지 사장을 적으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질 않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Alt랑 아래 방향 키를 눌러주시면은 위에 적었던 메뉴를 이렇게 펼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건 이제 문자인 경우만 되고 숫자인 경우는 안 되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적은 것 중에서 골라서 선택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자동 완성 기능에 들어 있어요. 자, 확인해 보셨다면 이 부분은 다시 선택하시고 지우려면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자료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출력을 할 일이 있다고 치죠. 근데 이 사원번호가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면 출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 지금 이어를 잠시 숨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어를 숨기고자 할 때는 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해당 열을 잠시 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놓은 상태에서는 파일에서 인쇄를 가보면 얘가 안 떠요. 인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숨겨진 행은. 자, 다시 되돌아갈게요. 여기 화살표. 다시 그러면은 내가 숨긴 걸 꺼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숨겨둔 셀이 포함된 즉 D열하고 F열 이렇게 열머리글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 취소를 하시면은 숨기기 했던 거 이렇게 펼쳐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숨기기랑 숨기기 취소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엑셀에서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적을 때 얘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만약 선택해야 된다면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끝 번째 셀을 Shift 누르고 클릭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방법 말고도요. 컨트롤 Shift 아래 방향 화살표를 툭 누르면은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범위로 잡혀지기도 하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데이터가 몇 개 안 될 때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때는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화살표로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도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화살표는요, 중간에 끊어져 있는 범위가 없는 데까지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사원번호가 문자라고 하면서 문자는 칸이 넘어가면은 삐져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이렇게 적어도 칸이 삐져나가요. 그쵸? 그렇지만 실제로는 G5셀에 제가 데이터를 적은 거지 H열에는 데이터를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 내가 어떤 글자를 일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글자를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또는 얘를 선택하시고 이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셀의 일부를 바꾸는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한데 그냥 커서만 놓은 채로 적어버리면 글자가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고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를 선택하고 위에서 수정하는 방법. 그쵸? 자, 두 번째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요거 선택하고 F2번을 누르면 편집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수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셀을 고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된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중에 익숙한 거를 하나 본인이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이 모자르면 옆으로 삐져나가서 적힙니다. 그럼 숫자는 어떨까요? 숫자가 칸이 모자랄 때는요,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더 모자르다면 샵샵샵으로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엑셀에서 이제 데이터를 쭉 작성을 하실 텐데 가끔 샵샵샵샵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는 칸이 부족해서, 칸이 좁아서 그런 거니까 다른 걸 고민하시지 마시고 먼저 칸의 너비를 조절해 보시면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적을 때도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아까 열 너비 조절하는 거 확인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B열부터 2열까지 똑같은 너비로 조절하고 싶다. 그럼 B열서부터 2열까지 범위를 잡고 가장자리에서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끌어주시면 여기 2열에서 제가 기준을 줬더니 이쪽에 있는 점선과 이쪽 점선 보이죠? 이 점선의 크기만큼으로 너비가 조절돼서 배치가 되어진다. 이것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제가 더블 클릭하면 아까 더블 클릭했을 때 크기가 해당 그 시트 그 셀에서 그 열에서 그죠? 가장 큰 길이에 맞춰서 열 너비가 조절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만약에 B열부터 2열까지 범위를 잡아서 더블 클릭을 한다면 다 제각각 너비가 자동으로 맞춰져서 나오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 한 번씩 연습 먼저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2번에 대한 내용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일단 연습하실 수 있게 시간 좀 드릴게요. 연습하시면서 질문 주세요. 2분 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밑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서울시 엔터를 치면은 한 셀에 한 줄밖에 안 적혀요. 그쵸? 그럼 이때 서울시라고 적고 그러면서 Alt 엔터 광진구 Alt 엔터 중곡동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은 한 셀을 여러 줄의 데이터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건 2번에 한 셀을 여러 줄 작성하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죠. 한 셀 내에서 줄 바꿈할 때는 이와 같이 Alt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요거 우리 회사 사원현황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시트 1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자, 시트 1을 이름을 바꿀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게 바뀌어요. 이때 사원 현황 이렇게만 주죠 뭐.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시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으면 쉽게 그 시트의 어떤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트 이름이나 시트 우리가 워크북을 저장하실 때 이름 설정하시는 건 좀 주의해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셀을 여러 줄 작성하기는 시트 2번에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시트 2번을 선택하시면 시트를 2번으로 이렇게 넘어와 졌을 건데요. 자, A열은 열너비를 1로 주고 한번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애국가를 적는다고 칠게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기서 우리가 한 셀에 여러 줄을 적으려면 Alt 엔터를 치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떤 일지 같은 걸 적으려고 한다면 매번 Alt 엔터 치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내가 일지를 적을 칸을 선택해 놓고 여기 홈탭에 보시면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텍스트가 여기 삐어를 넘어가려 그러면 알아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적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지 같은 거 작성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요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만약에 내가 시열에다가 이제 내용을 적게 된다면 시열을 선택하고 텍스트 줄바꿈을 해놓으면 되겠죠? 보면은 이렇게 적으면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쉽게 적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2번 연역. 자, 여기서 기능 연역 분류 기준을 적었는데 기능은 넓고 연역과 분류 기준은 좁아요. 그게 좀 되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열 너비를 조절했듯이 행 높이도 마찬가지로 행머리글에서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은 다 같이 같은 너비로 조절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조금 더 예쁜 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범위를 잡아서 테두리를 주실 때는 여기 홈 탭의 글꼴 부분에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를 일단 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테두리가 없을 때는요, 파일에 인쇄로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선이 없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표 형태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범위를 잡고 여기 모든 테두리를 누르면 표 형태로 나올 거고요. 이 부분은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채우기 위해서 범위를 잡고 아까 테두리 옆에 있는 여기 채우기를 마음에 드는 색깔을 채워주시면 예쁘게 보이겠죠? 산업분류 개요라는 거는 지금 제목인데 표의 제목은 표 가운데에 있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B2셀, C2셀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하면은 하나의 셀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글자가 가운데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고 글씨를 조금 더 키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들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요 산업분류 개요에서 설명을 하고 갈 건데요. 제가 범위를 잡았어요. 기능, 영역, 분류 기준을 범위를 잡고 정렬 방식을 한번 수정해 볼까 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건 세로 정렬이에요. 세로 위쪽, 세로 가운데, 세로 아래쪽 정렬을 할 때 이용하는 거고요. 얘는 가로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요 가나라는 거는 뭐냐면 방향인데 얘를 만약에 세로 쓰기라면 세로로 적히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세로 쓰기 풀어주려면 다시 누르면 이렇게 풀려지기도 해요. 자, 요거는 들여쓰기를 할 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여백을 줘서 들여 적고 싶을 때 들여쓰기를 하는 거고, 요건 들여쓰기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적었던 이 산업분류 개요에서 보면요, 아까 제가 텍스트 줄바꿈을 눌러놨었어요. 만약 이걸 풀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길게 적히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나온다는 것도 한 번씩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를 잡고 하셨어요? 자, 병합하고 여기 방합하고 가운데 맞춤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만약 여러 개 셀을 선택해 놓은 상태로 병합을 하게 되면 맨 왼쪽, 맨 위쪽에 있는 데이터 하나만 남고 나머지가 삭제가 된다는 에러가 떠요. 만약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세 칸이 합쳐지면서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 하나만 딱 남게 됩니다. 그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랑 헷갈려 하세요. 얘는 그냥 한 셀 안에서 그냥 가운데 맞춤하는 거죠. 셀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맞춤을 하는 거라면 얘는 셀을 하나로 합쳐버리면서 가운데로 맞추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앞 시간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서 조금 더 명시하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럼 얘도 산업분류 개요라고 일단 시트명을 좀 바꿔놓을까요? 그럼 여기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산업분류 개요 이렇게 이름 주시면 1번 시트는 사원 현황을 적었구나, 2번 시트는 산업분류 개요를 적었구나, 우리가 그냥 안 열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시트를 추가하실 때는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시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는 이 페이지라고 표시된 부분에 한자와 특수문자 입력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특수문자를 적을 때는 한글 자음을 치고 특수문자를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A2 셀에다가 한번 해보죠. 미음 누르시고 한자키 한 번만 툭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펼침 단추가 펼쳐져요. 그러면 여기 요 보기 변경을 눌러서 마음에 드는 어떤 문자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특수문자를 넣으실 때는 한글 자음 부분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음 한자니까 미음 한자 해볼게요. 미음 적고 한자키, 그 다음 펼침 단추 펼쳐서 내가 고르고 싶은 도형 선택하시면 끝. 자, 2020년 년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고 싶다면 글자를 적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럼 해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상반기,
상반기는 단어잖아요. 그럼 상반기라는 단어를 선택하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상반기를 한자로만 바꿀 거다라고 한다면 입력 형태를 한자를 고르시고 변환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주요 수출 현황. 다시 미음 한자 눌러서 펼침 단추 눌러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좀 다른 기능에 대해 좀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우리가 요 안에다 이제 내용을 적을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적어 보실래요? 이 범위를 잡아놓은 채로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거냐면 저는 적으면서 엔터를 칠 거예요. 보세요. 458 엔터, 695 엔터, 486 엔터, 965 엔터, 632 엔터를 치는 순간 이 셀 범위를 잡은 부분에서 이 하얀색 범위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용이 적히는데 흰색 범위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에 위에 걸로 옮겨져 갔죠. 이대로 적으시면요. 우리가 일일이 또 마우스나 포인터로 움직이지 않아도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적는 방법이야 워낙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빨리 적기 위해서는 가끔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적으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적고 엔터 치면 이렇게 다음 셀로 알아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내용을 다 적었고요. 이따가 서식 줘볼게요. 안 되신 분 질문 주세요. 자, 일단은 테두리를 모두 쳐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홈 탭의 글꼴에 여기 눌러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 여기 짝대기 요 대각선은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셀 서식이 있어요. 셀 서식에서 테두리를 여기 짝대기 모양 있죠? 요 대각선을 누르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대각선이 쳐집니다. 색깔을 입힐 때는 범위를 잡고 일단 가운데 정렬도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정렬 색깔은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이니까 표의 가운데에 배치하고 싶으시면은 A2에서부터 E2 셀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딱 예쁘게 배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자랑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쭉 확인했으니까 요 이름 바꿔볼까요? 시트 3 대신에 더블 클릭해서 얘 이름은 상반기 주요 수출 현황으로 하자. 그러면 누가 봐도 네, 상반기 주요 수출 현황이 데이터가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4번에서는 자동 채우기와 자동 완성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자동 채우기는 반복되는 문자열이나 연속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이에요. 자동 완성은 이전에 입력했던 문자열의 첫 글자가 같으면 현재 입력 중인 셀에 자동으로 채워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와 자동 완성으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해요. 자, 시트를 늘려볼게요. 옆에 플러스 눌러서 시트 하나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연습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사각형 박스 부분에 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자면
같은 문자가 입력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일이라는 글자를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 이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 이 조그만 네모 있죠? 요게 채우기 핸들이에요. 여기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흰색 플러스에서 까만색 플러스로 바뀌고, 이때 마우스를 끌어서 채우게 되면은 채우기 핸들로 채우는 건데, 글자의 경우는 같은 문자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하고 다시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봐도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자는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입력되는 거고요. 숫자의 경우는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같은 숫자가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1을 적었어요. 1을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1만 나와요. 그죠? 그런데 다시 그 이유를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1씩 증가된 숫자가 입력됩니다 라고 합니다. 컨트롤 Z 실행 취소 먼저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1을 채우기 핸들로 끌을 때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게 되면은 플러스 표시가 떠 있고, 이때 끌면 1씩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1을 적고 그 뒤에 3을 적었어요. 1하고 3은 2씩 증가되죠. 그럼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두 칸을 잡아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면 13579 이런 식으로 2씩 증가하는 데이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면은 13131313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숫자는 채우기 핸들을 끌면 같은 숫자가 입력되는 거고요. 컨트롤을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1씩 증가된 숫자가 입력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문자와 숫자 조합. 자, 예를 들어서 이 옆에다가 중복 1동이라고 적었어요. 자, 이 중복 1동이라는 글자를 선택한 후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2동, 3동, 4동, 5동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문자랑 숫자를 같이 적은 거는 문자로 인식을 해버린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요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문자 부분은 같은 문자가 복사가 되고요. 숫자는 1씩 증가한 숫자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중복 1동만 표시하고 싶다 이런 경우였다면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복 1동만 복사가 돼서 나오기도 해요. 자, 그 옆에 1학년 1반을 제가 적어봤어요. 1학년 1반도 문자랑 숫자를 더한 건데요. 이번에는 문자보다 일단 숫자가 2번 들어갔죠. 그쵸? 1학년 1반 이렇게. 그런 경우는 제일 뒤에 있는 숫자만 1씩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 끌어보면은 2반, 3반, 4반 이렇게는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컨트롤 누르고 끌면 복사가 돼서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엔 날짜를 한번 적어볼까 하는데, 날짜는 백이나 슬러시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8월 15일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에 대한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로 끌면 날짜가 1씩 증가가 돼서 나와요. 16, 17, 18, 19, 20 이렇게. 만약 똑같은 날짜를 나타내게 하고 싶다면 컨트롤 누른 채로 채우기 핸들을 끌면 돼요. 자, 또 여기 플러스 표시가 있죠. 이거는 자동 채우기 옵션인데, 이 부분을 눌러서 날짜니까 내가 평일 단위로 채우겠다 하면 평일 단위로도 채워져요. 아마 15일, 16일이 토 일요일이었을 건데 제가 8월 15일을 적어서 지금 현재는 15일은 그냥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8월 21일 다음에 22일, 23일이 없죠. 그 날이 아마 토 일요일일 거예요. 이렇게 평일만 체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월 단위 채우기면 월별로 나와요. 만약 연 단위 채우기면 연별로 나와요. 자, 이렇게 날짜 부분을 조절해 가면서 자동 채우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엔 옆에다 시간을 볼 건데 10시 01분,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 볼게요. 시간은 콜론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시간이 지금 보시면은 시간은 일씩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조금 있다가 이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1시 50분이니 하나만 더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월이라고 적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월화수목금토일이 나와요. 물론 컨트롤 누르고 끌면 복사가 됩니다. 만약에 1월을 적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 1월, 2월에서 12월까지 나온 후에 다시 1월로 돌아가요. 갑을 적고 채우기 핸들 끌면 갑을, 병정, 무기겸신, 임진기가 나오고요. 자를 적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 자축인묘, 신유술해가 나옵니다.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해. 그럼 만약 가를 적고 채우기 핸들 끌면은 뭐가 나올까요? 원래는 가만 나와야 돼요. 왜냐면 문자는 기존에 얘기하기를 문자는 복사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만 나오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럼 얘네들은 다 뭔데요? 문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자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만약에 자주 쓰는 문자가 있다면, 자주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자주 항목을 적게 된다면 그거를 사용자 정의로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파일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에 아까 1월, 수목, 금토, 1월, 2월, 3월, 4월, 갑을병정, 자축인묘, 제가 적었던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기본적으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도 그대로 나왔던 거죠. 근데 가나다라 마바사는 여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나다라 마바사를 잘 적는다면 제일 위에 여기 새 목록이라는 걸 누르고 이 목록 항목에다 적으면 돼요. 가, 엔터, 나, 엔터, 다, 엔터, 라, 엔터, 마, 엔터, 바, 엔터, 사. 이런 식으로 만들고 추가를 하면 여기 목록에 들어가고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채우기 핸들, 일단 확인 다시 한번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그때는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나온 거를요, 만약에 그 다음번에 또 엑셀을 열었을 때도 가만 채우고 싶은데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해놓은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제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제거하실 때도 똑같아요. 파일에서 옵션, 여기서 고급에 맨 밑으로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자, 여기를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가나다라 마바사 보이죠?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돼요. 아예 기존부터 있었던 건 추가나 삭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가 사용자가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하신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가를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가만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연습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트를 하나 더 늘릴게요. 여기에는 분기별 판매 집계 양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A2셀에다 분기별 판매 집계 양식이라 적고 B사셀에 1, 4분기. 자,
1, 4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월을 밑에 적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체육핸들을 옆으로 쭉 끌면은 12월까지 나오겠죠. 1, 4분기는 여기서부터 3월까지를 병합을 한 후에 오른쪽 하단 체육핸들을 옆으로 끌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나오겠죠. 여기는 판매 1과 체육핸들을 밑으로 끌면은 판매 8과까지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 범위가 너무 넓다면 B열에서부터 M열까지 선택해서 좀 줄여주시면 되죠. 이 두 칸은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해버리고 여기서 셀 서식에서 테두리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서 바깥쪽의 윤곽선과 안쪽의 실선을 해서 모든 테두리를 치고요. 그 다음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메뉴들만 선택해서 색깔을 입히면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A2에서부터 M2까지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하면 이렇게 병합돼서 가운데로 배치가 됐을 거고, 제목이니까 글씨 좀 더 크게 키울게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자동 채우기 기능을 배운 걸로 쉽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이름은 분기별 판매 집계 양식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오늘 날짜 입력하기랑 현재 시간 입력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날짜를 적을 때 백이나 슬러시로 구분을 했어요. 그쵸? 오늘 날짜를 적는 거는 조금 더 간단한데요. 컨트롤 누르시면서 세미콜론을 적으면 시스템 상에 있는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은 이렇게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단축키예요. 한 번씩 적용해서 확인해 보세요. 날짜나 시간은 백이나 슬러시로 구분을 해요. 20 슬러시 8 슬러시 7 이런 식으로 적으면 20년 8월 7일 형식이 됩니다. 20 빼기 8 빼기 7로 적어도 똑같이 20년 8월 7일 형식으로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적을 때 8 슬러시 7 이렇게만 적으면 이것도 날짜 형식인데 조금 모양이 달라져요. 8월 7일 형식의 날짜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세 개 다 날짜 형식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 자, 수식 이용은 네. 이걸 했는데 만약에 항상 이거를 못하는 사람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를 어디에요? 어디에요? 네, 시트. 시트? 네. 이거 뭐 상반기 주요 현황? 요거요? 분기별 판매 집계 현황. 요거? 이거 집계 만약에 양식인데. 오타를 쳤어요. 근데 요 자만 바꿔 쓰려고 하는데 따닥 해서 이 부분을 고치면 되죠. 따닥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면 글씨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이제 방향키로 그 블럭은 풀어버리고 이렇게 바꾸면 되죠. 아, 방역해서 나는 이거 했더니 다 지워져버려가지고. 블럭 수정되어 있는 상태로 적으셨으니까요. 네, 그랬어요. 이거를 풀어보니까
자, 서식까지는 좀 맞춰보세요.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여기는 제목이니까 좀 크게 해주고, 얘네는 색깔을 분홍색으로 예쁘게 넣어볼까요? 자,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를 한 번씩 이렇게. 얘네는 가운데 정렬시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모양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다라고 할 때는 밑에 다른 색이 있어요. 여기서 색을 고르시거나 여기도 없으면 사용자 지정에서 더 다양한 색깔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일반적으로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만 얼른 적어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총점은요, 각 과목의 합계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총점을 구하고자 하는 이 5셀에 커서를 놓으신 후에 등호를 적는 거예요. 언제나 계산을 할 때는 등호를 먼저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값이 입력된 셀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 총점은 유광원의 총점으로 유광원의 워드와 유광원의 시트, 유광원의 응용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유광원의 워드를 찍으면 이렇게 B5셀이 가져와져요. 그 다음 플러스 유광원의 시트를 찍고 그 다음 플러스 유광원의 응용을 찍어서 엔터.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은 총점이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점은 에버리지라는 어떤 평균값을 이용할 건데 우리가 구해놓은 총점을 나누기 3을 해도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여기는 나누기 3을 해볼게요. 등호를 적고 총점 나누기 3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는 8번 위에쯤에 나누기 표시가 있어요. 숫자 키패드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죠. 곱하기는 이게 곱하기고요. 나누기는 이게 나누기예요. 요 슬러시 표시 있는 게 나누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평점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똑같아요. 자, 등호 적고 괄호하고 워드 곱하기 0.4 플러스 괄호하고 시트 곱하기 0.3 괄호 닫고 플러스 응용 곱하기 여기 괄호가 먼저 들어갔어야 했는데 응용 곱하기 0.3을 하겠다. 괄호 닫고 만약 엔터를 친다면 이렇게 평점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평균과 평점도 한번 뽑아보세요. 잘 되신 분은 시트 이름을 성적결산표 적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찾아보기, 저는 선생님, 네. 그러면은 이게 워드 이거 곱하기 이게 0.4는 뭐예요? 일종의 학점 같은 건데요.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과에 따라 학점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좀 더 많이 들은 학과 같은 경우 학점이 높은 거고 조금 덜 들은 학과는 학점이 낮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값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는 또 질문 없으셨어요?
다 하신 분은 저장을 좀 해놓을 거거든요. 저희 IT키 폴더에 저장해 놓을까요? IT키 폴더에 순서 이름은 오늘 날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2020-1628 빼기 이름. 그러면 저장이 돼서 완료가 됐겠죠?